죄송한데 저기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거 못생겨가지고 안 벗으려고 하다가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창현입니다. 네. 예, 저는 작년에 31회 동차 합격해가지고 지금 수성구 두산동에서 소장으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직원이 계속 없다가 또 어제 아래 또 2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리도 꽉 찬 상태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주 전에 연락을 받고 이제 부러웠거든요. 이제 사이트에 보면은 동영상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웠고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합격자 발표 전까지가 좀 지옥이었죠. 떨어질 뻔했거든요. 예, 제가 너무 점수가 높아가지고 제가 2문제 차이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차였는데 예, 조금 거짓말처럼 조금 그 구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원래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원래는 불합격이었는데 예, 제가 하고 수정되지 않습니까? 문제 그래가지고 이제 구제가 된 케이스로 붙어가지고 아 내가 이작당했는데 뭔 얘기를 해주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기에 이제 더 제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드릴 얘기는 일단은 저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일단 저처럼 하시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제가 5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우리 부원장님께서 1차만 하시라. 그게 맞다. 근데 저는 붙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차하겠다. 예, 또 건방지게 저 동차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을 걸이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다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상황이 다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꼭 이 시험을 붙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때 애가 집에 5살, 2살짜리 애가 있었고요. 근데 일을 또 중개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가 이제 제가 야간에 학원을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그러니까 공부하는 5개월 동안 3번 정도 대판 싸웠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동업을 했었습니다. 사무실 동업을 했었는데 예, 동업하는 소장님이 계셨고 저는 이제 투자 입장으로서 이제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제 동업하면 돈 때문에 싸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산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그분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저한테 네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냐. 자격증도 없는 게. 그러니까 이래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학원 오고 나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나서도 한 2, 3주 정도를 제대로 공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5개월 조금 안 되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 공법 다 혹시 공부하고 계십니까? 2차 보시는 분들은? 예. 처음에 어준선 교수님이시죠.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에는 한 3, 4주 동안 안 나왔어요. 공법이 너무 싫어가지고. 왜 공법 책을 이렇게 보면 저는 그 기본서도 안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약서만 봤는데 책을 넘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글자를 읽다 보면은 숫자가 나오죠. 숫자니까 보다가 다시 갈로가 나옵니다. 갈로 닫고 또 쭉 내려가야 되는데 또 숫자가 또 나와요. 읽어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흡연을 하는데 교수님도 이제 흡연을 하시거든요.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습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예습을 하고 오시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법이 제일 관건이었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1차는 당연히 민법이죠. 1차는 민법인데 오늘 그 우승혁 교수님께서 워낙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그 자료를 주십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까불다가 제가 학개론을 60점 밑으로 맞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면 왜 학자들 이름 나오고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까불고 막 이렇게 가다가 학개론은 60점 받았고요. 민법도 60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딱점으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2차를 갔는데 중개사법을 보통 80을 예상하시잖아요. 저도 80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쉽더라고요. 네, 쭉 가다가 역시 또 까불었죠. 까불다가 중개사법이 60이 나왔어요. 근데 공법이 62.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지금은 안 계신데 이제 그전에 세법 교수님 이혁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기분 나쁘다. 왜 세법을 항상 마지막에 몰아쳐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과목이 아니다, 세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근데 저는 몰아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하나 놓고 2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세법을 반통을 맞췄더라고요. 예. 그리고 등기법하고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등기법은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어떻게 또 했는데 그게 57.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점으로 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처럼 하셔도 되는데 어지간하면은 조금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 시기입니다. 남들은 또 여름휴가도 많이 가고 예, 휴가는 뭐 안 가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갔다 오면 패턴이 다 무너지니까 지금 이거 못 넘어가시면 내년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더울 때. 그러니까 저는 차를 타고 저기 먼데 주차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싸니까.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가방 들고 이렇게 오면은 밑에 카페가 있어요. 스타벅스 말고. 여기 테이크아웃 하면은 1,000원 합니다. 그걸 맨날 사먹고 이제 저기 차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했죠. 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둘째 요 자리. 그래갖고 어쩔 때는 잠도 오고 그래도 끝까지 앉았습니다. 저는. 들어야 되니까.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으로 공부했거든요. 남들은 다 책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잖아요. 저는 기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준성 교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법이. 근데 나중에 되니까 왜 다른 분들은 이제 공법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약간 딴 데 갔다 왔어요. 인강으로. 고모 교수님도 계시고 노래 부르시는 이모 교수님도 계시고 다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강의를 하면 공부를 이렇게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공부를 해줍니다. 내 머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공부를 다 하나하나씩 다 해줍니다. 듣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따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공법 때문에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공법이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예습이 중요하다고. 예. 예습 한 30분이라도 조금만 학원 일찍 오셔가지고 한 30분이라도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많이 힘들 시기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저도 그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놀러도 가고 싶고 근데 또 집에 애들은 있고 애들도 놀러 가자 했는데 못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을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겨우 이렇게 대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참 제가 인생에 제일 뜨겁게 살았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이렇게 친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그때 작년에는 이제 뭐 밥 먹으러도 가고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술 한잔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저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봐서 아시겠지만 술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안 갔습니다. 이제 그냥 합격하고 다들 만나겠다. 그러고 나서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안 갔고 저는 합격을 했고요. 가신 분들은 안 보이십니다. 지금.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은 가게 되면은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주관적인 부분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제가 지금 현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부동산이 많이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을 한 가지만 봐서 그럽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래하려면은 만약에 아파트가 9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9억이 넘어가면은 증빙 자료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거래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때는 아파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가도 있고요. 불경기일수록 상가가 더 잘 됩니다. 왜?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가 하려고 저는 두산동을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가도 있고, 그도 있고, 원룸도 괜찮아요. 원룸도 저희 직원이 지금 3명 있는데, 많이 버는 분은 1,000만 원 넘게 봅니다, 한 달에. 예.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2건, 3건씩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높낮이가 별로 없거든요. 쭉 갑니다. 근데 경쟁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은 충분히 계약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저도 상가하고 저는 이제 모텔을 하거든요. 저는 모텔하고 토지 상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경쟁에 이기려고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전단지를 붙입니다. 저는 이렇게. 근데 다들 이제 저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참 열심히 산다. 대단하다. 그건 저는 그렇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단지를 붙이러 가잖아요. 4시에 나가면은 누가 그 전에 와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이 양반들은 몇 시에 나와가지고 붙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가게에서 술 먹다가 그냥 붙이고 한 건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다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가성비 자체가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하면은 대신에 그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 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노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가성비 자체는 좋습니다. 예. 뭐 앉아가지고 전화 몇 통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수수료 자체도 상가는 또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향후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조금 그렇더라도 향후를 상상하면서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히딩크가 안 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가 돈을 더 많이 줬대요. 근데 이제 히딩크가 정몽준 당시에 그때 회장을 만나가지고 아, 돈은 괜찮다. 도대체 당신들 한국 축구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당시에 뭐 16강이다, 뭐 1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정몽준 회장이 당연히 우승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히딩크가 알겠다, 우승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인들 다 알고 계시죠, 공부하시는 거. 그럼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1차 합격이 아니죠. 당연히 자격증을 받는 합격증이 목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스스로를 믿으시고, 그러니까 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저조차도 못 믿었어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업했던 그 소장님의 영향이 컸죠. 자존심을 막 긁어내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네가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네 주제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5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차를 더군다나 또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뭐 딱정이라도, 왜냐면 자격증에 점수가 안 붙어 있거든요.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그 소장님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 소장님은 계약만 하시거든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중개도 합니다, 직접. 그래서 수입은 아마 제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 노력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힘든 상황도 있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후배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합격을 하시고 꼭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시면은 아주 비싼 차를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1, 2 커피 머신이 있어요. 캡슐인데 맛있습니다. 예. 개당 700원짜리인데 오시면 꼭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중개적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단 학원 수업 시간에 오시면 안 되겠죠. 예, 수업을 다 끝내시고 정상적으로 오시면은 법학원에서 왔다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아주 멋지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이거 좀 두서가 없었죠.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예의상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수업을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으시고,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을 꼭 믿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학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지금 뭐 랜드프로라든지 에듀윌에 이렇게 메인에 있는 강사들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처럼 이렇게 가지고 화려하게 강의는 안 하시지만은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우실 거고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시험 당일날 컨디션 체크 잘 하시고, 특히나 참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에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에너지바 이런 거 하나만 드셔야 되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에너지바만 먹었어야 됩니다. 뭐라고? 커피를 제가 마셨거든요. 예,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그 3교시에 화장실을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신호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싸서 말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얼굴이 막 노래지고. 예, 근데도 붓긴 붙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중요합니다. 커피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까 방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은 그 두 가지만 지키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서가 없었는데 하여튼 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나 합격하고 나서 예, 혹시나 이제 합격하면 모임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동기회 회장인데 그때 그 자격으로 와가지고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